말 한마디, 대화 한 번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대화의 기술. 오늘 저는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당신의 잠든 가능성을 깨우는 곳, 성공마인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려면 뛰어난 능력이나 운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력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대화의 기술입니다. 업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리더로서 팀을 이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일까지 이 모든 순간에 말과 커뮤니케이션이 작용합니다. 사업가와 리더들의 성공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말에 힘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묻혀버렸던 때,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대가 내 진심을 몰라 답답했던 순간 말입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대화로 기회를 잡거나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진 경험도 있지 않았나요? 혹은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의 "넌 할 수 있어" 라는 진심 어린 응원 한마디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은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소통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비즈니스 협상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인간관계에서 성공으로 가는 대화의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네기 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직업적 성공의 85%는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에서 나오고, 기술적인 지식은 1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무에서도 말 한마디에 사업의 성패가 갈리곤 합니다.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는 한 문장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고, 엉킨 실타래처럼 꼬인 관계를 단번에 풀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대화와 인간관계가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부와 성공을 열망하는 분들이라면 무엇을 아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말하느냐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답을 찾기 위해 말 한마디로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을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1983년 어느 날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당대 유력 기업의 CEO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상대는 안정된 직장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는 단숨에 그의 마음을 흔들 한마디를 건넵니다. "당신은 설탕물을 팔며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 CEO의 운명이 바뀝니다. 바로 스티브 잡스가 펩시콜라 사장 존 스컬리를 애플로 영입하며 했던 말이죠. 높은 연봉이나 조건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는 꿈으로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잡스의 대화법은 이렇게 상대의 가슴속 욕망과 열정을 두드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뛰어난 기술자였을 뿐 아니라 탁월한 협상가이자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그는 신제품을 발표할 때마다 마치 하나의 드라마를 들려주듯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던 날, 그는 "오늘 애플이 전화기를 다시 발명합니다" 라고 선언하며 모두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청중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숨죽였고, 발표가 끝나자 환호했죠. 잡스는 말의 힘으로 사람들의 상상을 현실로 끌어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협상 자리에서 그의 유명한 현실 왜곡장 이야기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고 믿게 만들 정도로 확신에 찬 언어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잡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비전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상대를 끝까지 설득하는 면모로도 유명했습니다. 아이튠즈 음악 협상을 할 때나 아이패드용 전자책 가격을 두고 출판사들과 줄다리기를 할 때 그는 논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질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줬죠. 결국 많은 기업들이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여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끈질긴 협상가의 말이 산업의 판도를 바꾼 사례입니다. 다음은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마이크 하나로 수천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학대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가 택한 무기는
다름 아닌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오프라 쇼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으며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프라는 남의 말을 깊이 듣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3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건 결국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면 게스트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도 몰랐던 이야기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곤 했죠. 이렇듯 공감의 대화로 그녀는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였고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책을 소개하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프라는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비즈니스 성공으로도 연결시킨 인물입니다. 1980년대 중반, 아직 흑인 여성으로서 TV 토크쇼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가던 오프라는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쇼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TV 진행자는 프로그램의 얼굴일 뿐 실제 권한은 방송사에 있었죠. 하지만 오프라는 협상을 통해 자신이 진행하는 쇼의 제작권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당당히 요구한 결과 그녀는 자신의 제작사 하포 프로덕션즈를 통해 쇼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정은 그녀를 20세기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가치를 알고 목소리를 낸 협상이 얼마나 큰 성공을 가져오는지 오프라의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인물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권에 맞서 27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결국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로 나라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만델라가 감옥에서 풀려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무기는 총이나 돈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간수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서를 배우며 대화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심지어 과거 자신을 가둔 정적들과 마주 앉아 나라의 미래를 논의할 때에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경청했습니다. 만델라는 이런 말을 남겼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면 그 말은 그의 머리로 들어가지만 상대방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 말은 그의 가슴에 닿는다. 그렇습니다. 그는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시키려면 그들이 쓰는 언어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델라의 소통 방식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회의석상에서 언제나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이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난 후에야 자신의 의견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밝혔다고 하죠. 그러면 반대편도 내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들어보자 하는 마음이 되어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만델라는 듣는 리더십과 존중의 대화로 극적인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그는 백인 럭비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찾아 인종 화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대화를 실천한 상징적 장면입니다. 적대하던 이들마저 그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었죠. 또한 만델라는 아픈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공개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함으로써 말을 통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죠. 한 지도자의 포용의 말 한마디가 수백만의 미래를 바꾼 겁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만델라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레데리크 빌렘 데 클레르크는 나란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화가 만들어낸 평화의 열매였죠.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 넬슨 만델라. 이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각자 분야는 다르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고 거대한 성공을 이루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경청의 힘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모든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청중이 무엇을 원할지 고민했고, 오프라 윈프리는 인터뷰에서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만델라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회의에서 맨 마지막에 말하며 모두의 의견을 경청했죠. 옛 철학자들은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보다 2배 많이 들으라는 뜻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고 말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면 그 사람은 신뢰와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나면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해주는구나 하고 느끼면 자연히 당신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요. 스티븐 코비의 말처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켜라는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이렇듯 상대의 말에 귀를 여는 경청이야말로 모든 설득과 협상의 1단계입니다. 둘째, 공감과 존중의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조언이나 옳은 말도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전달하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비결은 진심 어린 공감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혹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비폭력 대화의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란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개발한 소통법으로 비판과 평가 대신 자신의 느낌과 필요를 솔직히 말하고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는 대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일을 그르쳤을 때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몰아세우는 대신 이 결과를 보고 조금 걱정됐어요. 당신도 많이 당황했을 텐데 우리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며 해결을 제안하면 방어적인 태도 대신 협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여러 심리 연구에서 공감적인 대화는 갈등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낮추고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설령 논쟁 중이어도 당신의 말을 이해합니다. 당신 입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같은 한마디가 긴장을 풀고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런 공감의 말은 기적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서로 적대하던 협상 테이블에서도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누그러지는 걸 수차례 볼 수 있습니다. 공감과 존중이 담긴 대화는 내 편을 만들고 상대의 마음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셋째, 명확한 표현과 설득의 기술입니다. 성공적인 대화에서는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복잡한 기술을 설명할 때도 핵심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힘있게 전달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천국을 주머니에라는 아이팟 광고 문구처럼 듣는 사람이 딱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했죠. 우리도 협상에서 자신의 요구나 제안은 모호하게 돌려 말하기보다 분명한 언어로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명확함과 함께 설득의 심리학을 활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6대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호성의 법칙인데, 간단히 말해 상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협상 전에 작은 선물을 주거나 진심 어린 칭찬을 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칙인 호감의 법칙도 기억해 볼 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오프라가 청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친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득은 논리뿐 아니라 감정과 신뢰를 함께 움직이는 작업입니다. 상대와 공통점을 찾고 상대가 얻는 이익을 강조하며 진솔한 태도로 다가갈 때 비로소 논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동굴에서 불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던 시절부터 사람은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데이터나 숫자 대신 짧은 예시나 비유로 설명하면
상대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기술 사양 대신 우주선은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늘 지구로 돌아와야 한다는 식으로 배터리를 비유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한 문장이 듣는 사람의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감정적인 설득력을 높여줍니다. 역사상 유명한 연설들 역시 대부분 강력한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이야기로 인종차별의 벽을 허물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지 물으라고 역설하며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설득 뒤에는 늘 청중의 가슴을 울리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넷째,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 있는 자세로 어떤 목소리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가 받는 인상이 달라집니다. UCLA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할 때 말 그 자체의 내용은 7%에 불과하고 음성의 톤이 38%, 얼굴 표정과 몸짓 등 비언어적 요소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딱 적용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협상이나 발표를 앞두고 내용 준비만큼이나 거울 앞에서 발성 연습과 표정, 제스처를 점검해야 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하면 자신감이 느껴지고, 따뜻한 미소와 고개의 끄덕임은 친근함과 긍정을 전합니다.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명한 일화로 어느 회사의 CEO가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수백 번 서서 연습하며 제스처와 눈맞춤까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연설 당일 청중들이 깊이 몰입했고 회사의 가치가 크게 올랐다고 하지요. 이렇듯 말의 내용과 함께 몸으로 하는 말도 연습할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섯째, 윈윈의 대화, 협력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흔히 협상을 이기고 지는 게임처럼 생각하지만 지속적인 성공은 승자와 패자 대신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에서 나옵니다. 하버드 협상연구소가 권장하는 원칙 중심 협상의 핵심은 서로의 실질적인 이익을 충족시키는 창의적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며 자기 주장만 반복할 때는 보이지 않던 길이 상대의 필요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면 기적처럼 나타나곤 합니다. 실제로 어떤 실험에서는 두 그룹에게 똑같은 협상 과제를 주고 한 그룹만 서로 솔직하게 우선순위와 걱정을 공유하도록 했더니 그 그룹이 더 빠르고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대화와 정보 공유의 힘을 보여줍니다. 갈등 상황에서 내가 이기면 네가 진다는 태도 대신 어떻게 해야 둘 다 이길 수 있을까? 묻는 순간 대화의 판이 바뀌는 것이죠. 상대방을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는 언어를 쓰면 협상의 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해결해 봅시다. 양쪽에 다 이득인 방향을 찾아보죠. 같은 말은 상대를 방어해서 공조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이런 대화 기술을 쓰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의 문을 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든 동료든 매번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보다 상대와 함께 이기는 길을 찾는 사람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도움을 주려 하지 않을까요? 여섯째, 소통이 곧 경쟁력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이야기한 대화의 기술들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들이 그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꼴먼은 세계 유수 기업의 리더들을 연구하며 뛰어난 리더일수록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IQ보다 EQ가 리더십 성공에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또 구글의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내 연구에서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팀은 모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성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통할 수 있을 때 창의성과 생산성이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자신의 가치를 50%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젊은 시절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했지만 용기를 내 스피치 강좌에 등록해 훈련했고 그 경험을
내 인생 최고의 투자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에게 소통이 개인과 조직의 운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비단 유명인들만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 연습하고 의식하면 충분히 대화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경청 연습하기. 오늘 집에 돌아가 가족이나 친구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라도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바라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마 상대방은 무슨 좋은 일 있나? 하고 놀랄지 모릅니다. 그만큼 경청의 힘은 즉각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기. 불만을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비난 대신 자신의 느낌과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은 맨날 대신 나는 이럴 때 좀 힘들어.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처럼요. 작은 변화지만 상대의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상대도 방어를 풀고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전 제시하기. 직장에서든 개인 목표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숫자나 사실만 나열하기보다 왜 그것이 의미 있는지, 달성된다면 어떤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비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숫자와 정보 너머의 가치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행동할 동기를 얻습니다. 바디랭귀지 점검하기.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연습해보세요. 등을 펴고 미소 짓는 연습만 해도 면접이나 발표 자리에서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내면의 자신감이 표출되어 듣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윈윈 질문 던지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적같이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최소한 대립하던 상대도 협력자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열린 질문 하나가 대립을 협력으로 바꾸는 마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한 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고 한 번의 협상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그런 대화에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대화부터 실천해보세요. 동료와의 대화, 고객과의 통화, 가족과 나누는 저녁. 대화 속에서도 지금 배운 원칙들을 조금씩 적용해보는 겁니다. 큰 배움은 작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대화 방식을 조금씩 바꾼다면 머지않아 삶의 곳곳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1년 뒤, 5년 뒤를 상상해보세요. 처음엔 서툴게 느껴지던 협상이 이제는 즐거운 도전이 되고 예전엔 어려웠던 인간관계가 든든한 인맥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말을 두려워하던 당신이 어느새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공 마인드였습니다.